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내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노 전 실장에 이어 박지원 전 원장까지 서해 피격 수사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일단 검찰은 서훈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두고 국제사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 피살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은 이미 당사자들이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도 KBS에 출연해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쟁점은 이것을 과연 통치행위의 일부로 봐서 사법적 단죄의 예외 사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절차와 수단이 있었다라면 단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까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했던 박지원, 서욱, 서주석 등의 수사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규명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한 예단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그야말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예산안까지 모두 안개 속 국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년 예산은 윤석열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첫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초당적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중심을 잡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등에 대해서 전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야당과 협상을 통해 주고받는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 불가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실 예산을 문제 삼다가 최근에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초부자 감세라며 공격하면서 지금 협상을 어렵게 이끌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했던 한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로 내년에 자칫하면 전기요금이 3배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주체들이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무한 정쟁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출범과 관련한 권성동 의원의 이른바 세월호 발언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누가 말해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국민적인 참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국민의힘 측은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대응에 실패해서 대통령이 탄핵됐고 정권을 내주었고 그리고 총선 패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던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물론 지난 국감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세월호 피해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세미나라든지 김일성 영상을 상영하는 데 사용하고 제주도와 대부도의 유흥비 전용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를 근거로 세월호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일부 시민단체의 일을 전체 유가족 대표의 일로 호도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의 진실규명 요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폄하해서도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연말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끼워 넣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김경수 전 지사 측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수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 때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년 5월까지 형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가석방을 하는 안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 여론을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끼워넣기 가석방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경남도당의 경우는 일단 특사 소식은 환영한다. 그렇지만 사면이 전제되지 않는 가석방은 반대한다라는 복권 입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면 복권되지 않는 가석방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본인도 가석방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MB 사면에 끼워넣기에 대해서 들러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면에 될 경우에는 거기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에서는 5.18 단체를 중심으로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취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논문에서 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서 논란인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찾아보니까 논란이 되는 발언은 2020년 10월에 한국 하이엑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헬기 사격에 대한 부인 그리고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헬기 사격의 경우는 이미 국방부 특조위에서 조사를 해서 잠정적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요. 5.18 조사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전제에서 이것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산의 어떤 절벽의 위협 사격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그리고 북한군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조사 결과를 5.18 조사에서 발표해서 근거 없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5.18 조사위원회의 어떤 공식적인 조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공표하게 됐을 경우에 사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